자, 이건가? 자, 먼저 발표 끝나고 질문 같이 합시다.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로,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상선 선생이 19세기 말에 쓰신 법학만초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처음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이태호 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6년도 수학사 강의에서 제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 주제는 법학만초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그냥 기본적인 수학과 전공생이고 전문적인 한자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초벌 번역에서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평소에 조선 산업과 우리나라 근대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제안으로 법학만초라는 이상선 선생의 저서를 아무도 번역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내년이면 이상선 선생의 순국 제100주기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였던 이상선 선생님이 수학에 대한 저서 외에도 생물학, 식물학 등 다양한 저서 외에도 법학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저서를 남겼다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된 최초의 강의록이자 교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의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였던 부제 이상선 선생의 학자로서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한자에 대해서 큰 소양이 없기 때문에 초벌 번역하는 데 이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과정들이 더 중요한데요. 그 과정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 발판을 만드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말 법학교재 강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후에 이제 그것이 의미를 정확히 밝혀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제 이상선 선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학우분들이 수학사 수강하기 전에 일단 이상선 선생 하면 헤이그 특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이제 수학사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상구 교수님의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구 학문에 통달한 희대의 천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교수님의 그 자료에 의하면 특히 국제법과 서양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진지한 학습을 수행하셨다 하셨고, 조선인에서 가장 먼저 근대 수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대중의 대상으로 하는 근대 수학에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과학의 선각자로서도 되게 독보적인 존재셨다고 합니다. 이제 법학만초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측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상선 선생의 법학만초는 노가다닝의 토박령이 1887년에 영국 계약법을 읽고서 요약 및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는 이미 1885년부터 그 동문들과 같이 8개월 동안 정론 신흥사에서 합숙하면서 법학, 근대수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흥 학문들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동료의 입장이 아닌 스승의 입장으로서 그들과 같이 수학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같이 수학한 그 동료들에 위한 교재일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국 교수님의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1895년에 설립된 그리고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하는 법관 양성소와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1895년에 법관 양성소에서 사용한 교재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예로 김효정 교수님의 최근 저술인 법관 양성소와 근대 한국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민영식이라는 분입니다. 민영식에 대해서 자료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건 민영식 선생이 그 이상솔 선생한테 정릉에서 그때 학습을 배웠다 제자란 말이야. 네. 그 사람이 이제 1895년에 법관 양성소가 열렸을 때 기여한 내용. 이 사람 1892년 1903년에는 법관 양성소 소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상선 선생이 저 법학 만초를 썼고 민영식 선생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관 양성소 소장이 되고 하는 이런 이 안에 어떤 그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갑시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영식 선생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연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초벌 번역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법학만초에 대한 그 전자책을 프린트해서 주셨고, 저는 그것의 자료 위에다가 저의 유학 동양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쌍둥이와 함께 그걸 초벌 번역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완전히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한자 사전도 열심히 찾았고 중국에 있는 초서 사전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너무 느린 속도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그 지도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셔서 빠른 속도로 전 양을 초벌 번역하는데 그 방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초벌 번역에 불과하고 식자 인식 그거지 그냥. 좋습니다. 한자를 한자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누락된 한자를 이제 김채식 박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나머지 얘를 파악하는데 그것이 이제 3분 남았어요. 네, 그걸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상 선생의 법학만초 자리와 원본, 계약법 원본을 가지고 비교해서 강독회를 하는 것과 이제 앞으로의 그것을 받아서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1차 자료를 생성하는 것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생성하는 것의 그 예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계약법을 이제 타이핑한 것을 자료로 제시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는데 일단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더 자세히 계약법과 이제 비교하면서 정말 필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번역한 과정이었고 제 결론은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면서 부당한 계약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외국 서적을 공부하신 계약법에 대해 적고 특히 또 후학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친 단순한 법학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우리나라를 위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한 것만으로도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한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꼭 필요한 학문을 생각하셔서 새로운 근대 학문을 직접 공부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친 진정한 학자이자 교육자이신 독립운동가 이상서 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외국하고 무역을 맺는데 아무 전문가가 없으니까 매번 불합리한 그 계약으로 나라가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 근데 다행히 이분이 외국 언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남들은 아무도 못하니까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남이 못하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라도 그 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가리켜서 이런 건 주의하고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가리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언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필요한 여기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 기여할 수 있지만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운 거지 그 도구를. 수학을 공부한 이유는 그걸 수학을 배운 걸 갖고 쓰려고 배우는 것이지 그냥 위켄드 매스매티션이 되려고 지금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야. 오케이. 마무리하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자분이 그 법관 연상소의 소장이 되셨던 만큼 이것에 이제 우리말 최초 교재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정말로 큰 의미가 되기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거 혼자서는 프로젝트를 마무리 못했을 텐데 주변 학우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의 쌍둥이의 도움도 있었고 교수님의 훌륭한 지도 덕분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걸 자료를 보여줘야지. PDF 파일 이거를 그래 그 주소에 들어가서 보자. 설명해줘봐요. 뭘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한자를 그냥 대략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계약법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기본적인 한자 소양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한자들을 대략적으로 분석하였고, 초반에는 좀 열심히 분석하고자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틀린 것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몇 개 수정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초서 전문가신 뭐 김태직 박사님 통해서 보충할 예정입니다. 이게 분량이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양이니까 굉장히 방대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는 일단 문자 인식을 했으니까 나머지를 마무리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원본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차이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어떤 거는 뭐 원본을 그대로 썼을 거고, 어떤 건 다시 풀어 썼을 거고, 어떤 건 더 보탰을 거고, 어떤 건 뺐을 거고 해가면서 그 당시 어떤 의도로 이걸 완성해 갔는지를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이게 가리키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썼고, 그리고 이걸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자, 이군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